민주당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 인근에서 총기와 탄창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노인 아파트에서 90세 한인 남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여성 경비원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김 씨가 거주하던 노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왔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영사관 내 여성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60대 한인 남성 전동 스쿠터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용의자를 뺑소니와 가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이번 주 한 시상식에서 대중 앞에 설 예정입니다. 한강 작가가 100년을 봉인한 뒤 공개하기로 했다는 한 작품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에 동시 출격합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콜럼버스데이 휴일인 월요일 오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경합주인 조지아에서 해리스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쪽 선거운동은 거짓말도 많지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Sun came out today. I did it. Yesterday it rained. If I'd been president, it never would have happened. 민주당에선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선거운동에 합류했습니다. 휴일을 맞아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가 나란히 표심 잡기에 나선 곳은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입니다. 7개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 지원 방안과 친노조 정책을 내걸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총기 피격 사건이 있었던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이달 초 합동 유세를 여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 가열되고 있습니다. He refuses to release his medical records. I've done it. Every other presidential candidate in modern era has done it. If Kamala gets 4 more years, the entire country will be turned into a migrant camp, and that's what's happening.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로 나오는 등 20여일 남은 미 대선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 인근에서 총기와 탄창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2일 오후 4시 59분 코첼라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들이 49세 남성 뱀 밀러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자신의 차 안에 산탄총과 장전된 권총, 대용량 탄창을 불법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돼 인근 구치소에 구금된 밀러는 $5,000의 보석금을 내고 당일 석방됐으며 내년 1월 2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체드 비엔코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암살 시도를 막았다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밀러는 남부 캘리포니아 뉴스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트럼프 지지자라며 암살 시도 언급은 헛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노인 아파트에서 90세 한인 남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여성 경비원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경찰국은 지난 10일 고 김준기 씨 살해 용의자로 올해 65살의 자넷 윌리엄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약 2주 만입니다. 윌리엄스는 김 씨가 거주하던 노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왔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5일 오전 7시 50분쯤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메리안 노인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김 씨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애틀랜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구두 수선업소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팔순 기념으로 애틀랜타 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1,000를 기부하기도 했던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지난 4일 총영사관 직원이었던 올해 25살의 최한민 씨를 1급 사생활 침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영사관 내 여성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40대 여성 직원이 작은 구멍 속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 측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관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여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외교부 본부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외공관에서의 성추문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는 칠레 주재 외교관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가 하면 2020년에는 LA 총영사관 주재 영사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60대 한인 남성 전동 스쿠터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화요일 올해 32살의 데빈 니콜 에일랜드를 뺑소니와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일랜드는 현재 발목에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풀려난 상태며 다음 주 수요일 첫 예심이 예정됐습니다. 에일랜드는 지난달 12일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달리다 문 밖을 나서던 65세 도니 김 씨를 친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일랜드는 사고 직후 자신의 SNS에 스쿠터를 타다 사고로 상처가 났다며 사진을 게시했고 경찰은 해당 글을 단서로 용의자를 추적해 체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한인이 포함된 종업원 상해보험 워컴 사기 조직이 대규모 의료 사기 혐의로 전격 기소됐습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한인 로버트 리 씨 등 4명을 무려 $1억 규모의 워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데이빗 피 씨가 의료관리회사를 설립해 이 씨 등 3명의 공범과 함께 여러 상해보험 회사에 허위로 보험료 등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4명의 피고인은 보상을 위한 고객 추천과 범죄 음모, 그리고 보험 사기 등 13개의 중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 조직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데이빗 피 씨는 최대 18년 4개월, 공범 로버트 영 리와 마틴 브릴에게는 12년 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UCLA의 한 교수가 올린 SNS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UCLA 천체물리학 교수 다니엘 맥키유는 지난 화요일 자신의 틱톡 계정에 낮은 급여로 인해 노숙자가 됐다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Paid so poorly last year and currently that I was forced to move all of my belongings into a public storage unit, and I can no longer live in my one-bedroom apartment in Westwood. 영상에서 맥키운 교수는 이번 학기에 $7만 받게 됐으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에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UCLA 인근 웨스트우드 지역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싶지만 평균 $3,700에 달하는 렌트비를 현재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맥키운 교수는 학교에서 몇 시간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며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UCLA가 왜 교수들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이 이번 주부터 시간당 최고 $23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의료종사자 최저임금 인상안은 당초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주 예산 문제로 시행이 지연돼 왔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물론 병원 청소 직원과 선물가게 직원까지 포함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약 42만 6천 명에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병원의 크기에 따라 최저시급이 $18에서 $23까지 인상되며 오는 2026년까지는 최고 $25로 올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이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다저스는 뉴욕 매츠에 7대3으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대낮부터 팬들의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Shohei Ohtani is super legend. Woo! Go Dodgers, go Shohei Ohtani. Woo! LA 다저스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저스가 말로 홈런을 맞자 탄식이 쏟아지고 위협적인 상황을 넘길 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응원전이 열린 곳은 LA 한인타운의 한 스포츠바. 오늘은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 낮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다저스 팬들이 스포츠바와 식당 등에서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팬들은 오늘 비록 졌지만 나머지 경기에서 반드시 이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Yeah, it's Columbus Day. It's good. We're watching the game and we're hoping we win. Globe, I think we're going to take it all. We're going to win the World Series. Yeah, not so good right now. But last time it was better. They could have done better, but I love them, so I'm still gonna die hard for that team. 오늘 다저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의 승자는 뉴욕 매치였습니다. 뉴욕 매치는 경기 초반 프란시스코 린도어와 마크 비엔토스가 터뜨린 홈런에 힘입어 7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대를 모은 오타니는 3타수 무안타 2볼넷 2삼진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LA 다저스와 뉴욕 매치는 하루 휴식을 취한 뒤 오는 16일 뉴욕 매치의 홈구장 시티필드에서 3차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유정란 줄기세포 화장품 셀리온의 테트라가 더욱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배양액 10만 ppm을 함유시킨 탁월한 원료와 최첨단 테크놀로지.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 유난히 피부가 건강하고 고운 분들은 하나같이 셀리온의 테트라를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테트라 앱솔루트는 우리 피부를 더 아름답게 가꿔줄 것 같아요. 속피부가 건강해야 겉피부가 젊어집니다. 나이를 거스리는 내 얼굴의 자신감.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니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이번 주 한 시상식에서 대중 앞에 설 예정입니다. 한강 작가가 100년을 봉인한 뒤 공개하기로 했다는 한 작품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 인쇄된 한강의 작품들이 서점에 풀렸습니다. 어제 파주 출판단이 계속 작업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올 것 같아서 파주에서 일찍 왔어요. 잉크 냄새가 너무 좋아요. 노벨상 수상 후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 등에서 팔린 한강의 책은 80만 부를 넘어서 100만 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운영하던 독립서점 영업을 중단한 채 두문불출 중인 한강은 오는 17일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을 통해 첫 공개 행보에 나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강은 앞서 기자회견을 고사한 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 수락 연설을 통해 소감을 밝힐 거라고 출판사를 통해 전했는데 17일 시상식에 참석한다면 그보다 앞서 국민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할 걸로 보입니다. 한강이 새 작품을 구상 중인 가운데 90년 뒤 가장 마지막 빛을 볼 작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미래도서관은 2014년부터 앞으로 100년간 매년 한 명씩 작가 100명의 미공개 작품을 선정해 100년 뒤인 오는 2114년 출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5년 전 한강이 5번째, 아시아 작가로는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원고의 제목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작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메시지를 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100년 뒤의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내 아이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인간도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세계를. 그것은 무섭도록 쓸쓸한 상상이었습니다. 베일에 쌓인 채 봉인돼 현재 오슬로 도서관에 보관 중인 이 작품이 마지막 공개될 한강의 작품이 될 전망입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향한 발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 라인이 어딨냐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촉구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해당 발언이 김 여사 라인 정리를 의미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면 김 여사 관련 언급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서 이 변화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대표의 이딴 작심 발언에 대응을 자제했던 대통령실이 이번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 비선 조직 같은 건 없다며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냐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친윤계도 한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은 법무장관 시절 도이치 사건 기소조차 못했으면서 국민 눈높이를 운운한다며 얄팍한 정치공학은 실패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이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반박하자 권 의원은 도곡동 7인회 같은 대표실 참모진 쇄신이 먼저라며 재반박했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는 예정대로 다음 주 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훈풍이 불고 있는 세계 주요 나라들 증시와는 달리 한국 증시는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외 자산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3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수익성이 낮은 국내 증시 투자에 대한 마음을 접고 미국 증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는 대장주부터가 박스권에서 계속 이제 머무는 양상이 보이는데 나스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상향하는 추세로 하루라도 빨리 미장으로 갈아타는 게 이득이다. 올해 전 세계 주요국 증시 평균 수익률은 16%. 반면 한국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대, 10%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주도주가 올해 20% 넘게 빠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많이 들어간 2차전지 종목 약세 등의 영향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지수도 연일 상승세라 해외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개별 종목 투자뿐 아니라 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에서도 해외 자산 기반 상품에 투자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ETF 가운데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은 규모가 53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4배 넘게 폭증한 겁니다. 반면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ETF 상품은 106조 1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2.2배 늘어난 것에 그쳤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가 산 상위 20개 ETF 가운데 국내 자산을 바탕으로 한 상품은 5개뿐입니다. 미국은 그냥 대표 기업만 사놔도 이익이 나고 꾸준하게 이게 오르는 그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하기도 너무 편리해졌고. 다음 달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 연계 ETF를 상장할 예정인데 단기간에 해외 자산 투자 쏠림을 해소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목성에 위성으로 향하는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탐사선은 위성이 물과 공기같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대형 로켓이 발사됩니다. 목성의 한 위성 유로파가 생명을 유지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실려 있습니다. 유로파는 달의 90% 크기로 최대 두께 25km 얼음 밑에 지구의 2배 정도 되는 물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탐사선은 29억 킬로미터를 날아서 2030년 4월에 유로파에 근접합니다. 착륙은 하지 않고 49번에 걸쳐서 위성을 돌면서 얼음 관통 레이더와 카메라 등을 통해 전체 표면과 대기를 지도로 만들고 원격으로 탐사할 예정입니다. 10 science investigations that are designed to examine Europa, this incredible icy ocean moon, from every different perspective and to give us great insights into whether this could be a habitable world. 탐사선은 태양광 충전판을 모두 펼치면 농구장보다 더 긴 30.5m가 돼서 역대 가장 큰 나사 우주선이 됩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우리 돈 7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This is going to pave the way for the future missions to Europa and elsewhere in our solar system where we can search more directly for life. 탐사선은 임무를 모두 마친 뒤에 목성의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에 충돌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빈부격차 등을 연구한 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다론 아제모울루, 사이먼 존슨 미국 MIT대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란 저서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데 국가의 경제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Groundbreaking research, we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oot causes of why countries fail or succeed. 이들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포용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북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지한파로 남북 간의 경제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포용적 제도와 민주주의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아제모울루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지만 큰 틀에선 더 이롭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 changes in globalization and AI are going to creat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So it's really important to use technology right, but invest in human talent and human resources.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은 6개 부문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열립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남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연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계속 주장하며 전방 지역 8개 포병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존시중은 편제대로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 요단을 13일 스무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시키고 8개 포병 여단은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등 장사정포를 운영하는 전방 부대로 수도권을 겨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 개의 여단에 이제 3개 대대가 이제 구성되는 거고요. 170mm의 곡산포가 유명하죠. 122mm, 그다음에 152mm, 240mm 계열이 있습니다. 15km에서 한 50km까지는 보통 이 무기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잇는 동해선, 경의선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도로를 파괴하려는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완전 단절 후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후속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가림막 뒤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식별되고 있고요. 그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사흘째 담화를 내고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는 걸 명백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개에 비유하며 북한 주권이 침해당했다면 개를 길러낸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도 그제에 이어 어제도 무인기 침투에 격분했다는 주민 반응을 실으며 대남 적대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예하부대에 내렸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2024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과 한국 문화 페스티벌이 오는 19일 퀸스 컬리지에서 펼쳐집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앤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17일 독감과 코비드 예방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니어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인 노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독감과 코비드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이 없이도 접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여성 검사가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에스더로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 수석검사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 판사는 UCLA 법대를 졸업했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9년부터 제2항소법원에서 수석검사로 근무해왔습니다. 2024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과 한국문화 페스티벌이 오는 19일 퀸즈 칼리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품새와 겨루기, 격파 등 7개 부문에서 연령별, 체급별 300여 개의 세부 종목이 펼쳐질 예정으로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 등에서 많은 태권도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행사장에서는 한국 특산품 시식 행사와 사물놀이, 무용 등 한국 전통 문화 공연 등이 열립니다. 뉴욕시 정부가 퀸즈 플러싱과 스프링필드 일대에서 시범 시행 중인 공유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에드리안 아담스 시의장은 뉴욕시 교통국에 서한을 보내 스쿠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어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이 보장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 등 조기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직접 투표는 내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카운티 전역에서 실시되며 투표를 원하는 주민들은 운전 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이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청년이 군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놔달라고 애원하며 저항하지만 영 통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징병관들이 강제 징병을 위해 수도 키이우의 레스토랑, 쇼핑센터, 콘서트장, 클럽 등을 급습한 모습입니다. 청년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촬영하던 일부 시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만큼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18세에서 60세 사이 남성은 출국이 금지돼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에 비해 인구가 적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극심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입니다. 정복을 입은 한 경찰이 길 모퉁이에 서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 옆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접근합니다. 주차된 자동차 뒤쪽에 잠시 세우고 기회를 엿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경찰을 향해 속력을 내면서 달려나가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순식간에 경찰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백주대낮에 날치기를 당한 경찰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보지만 이미 늦었는데요. 헬멧을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범인은 젊은 남자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영상이 확산하자 이제 경찰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본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견도 개성시대라죠. 그래도 이런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대냐 애정 표현이냐 갑론을박을 부르는 반려견 미용의 세계를 확인해 보시죠. 몸통에 얼룩덜룩 무늬가 있는 게 혹시 표범인가요? 그런데 생김새를 자세히 보니 표범이 아니라 견공입니다. 미국의 한 반려견 전문 미용사가 염색으로 탄생시킨 모습인데요. 이 미용사는 천연 재료로 만든 반려견 전용 염색약을 이용해 외형을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바꾸기로 유명합니다. 반려견이 아니라 여우, 판다 등 아예 다른 종의 동물로 변신시키기도 하고요. 헬로윈 시즌에는 으스스한 해골로도 짠! 요즘 반려견을 개성 있게 꾸미겠다며 염색이나 디자인 컷을 주문하는 견주들이 늘면서 이 미용사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변신은 무죄. 하지만 과연 반려견들도 이 과정과 결과를 즐거워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청명한 가을 하늘을 형형색색의 열기구가 수놓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유명 축제인 엘버커키 국제 풍선 페스티벌 현장인데요. 그런데 다들 잘 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한 열기구가 방송탑에 충돌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방송탑이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열기구 탑승자들은 충돌 이후 들판에 착륙하면서 극적으로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너진 방송탑은 이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무선 신호를 전송하는 시설이었다는데요. 현지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와는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케.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